우리가 뭐 임대차 할 때 이제 차임을 계산하고 연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그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 뭐 주택을 월세를 낸다, 네. 상가 월세를 낸다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잘 몰라서 불이익을 입거나 또 손해 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일단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 우리가 보통 상가 임대차에서 뭐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3기 이상 차임 연체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주택 주거용 그 임대차 같은 경우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이렇게 조금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3기 이상, 2기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뭐 이렇게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연체했다 또 세 번 연체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3기, 2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3기라고 하면 300만 원. 300만 원을 3개월치 그 연체하는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2기라고 하면 200만 원. 두 달치. 두 달치 연체하는 그런 경우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려가지고 공부할 때 3기가 가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달 넣고 한 달 넣었는데 한 달 좀 반만 넣고 뭐 이렇게 하고 3개월치만 안 넣으면 되지 않나 이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액이더라고요. 총 금액이 그만큼 3기가 넘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왜 좀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차임을 넣을 때 뭐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달은 뭐 100만 원을 넣고 또 어떤 달은 아예 100만 원을 안 넣고 그렇죠. 다음 달은 또 100만 원을 넣고 이렇게 그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또 그렇죠. 어떤 달은 30만 원 넣고 어떤 달은 50만 원 넣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3기 연체가 언제쯤 되느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는 아까 3기면 3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이 꽉 찰 때 그럴 때 이제 해지가 가능하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내게 되면 해지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행기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행기. 그러니까 연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까지를 해야 될 이행기를 넘어서서 안 하는 경우를 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 월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세가 만약에 매달 100만 원을 연초에 낸다. 만약에 2월달 월세는 2월 1일 날 내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월 2일도 안 내고 있으면 연체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네요. 그죠? 네, 그 날짜가 중요하네요. 날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은 이제 월말, 월말에 내는 걸로 하잖아요. 그럼 2월달 월세 내는 날은 뭐 보통 28일, 29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넘어서야 연체가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첫 번째 하고 이제 우리가 믹스시켜서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3기 연체가 되는 시점은 그 이행기를 따져가지고 그 이행기가 넘어갔을 때 300만 원이 딱 되는 그때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아, 그때 딱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걸 계산을 잘 해야 되겠네요. 잘 해야 됩니다.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안 되고 되고 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임대인도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불이익을 안 입으려고 그러면 임차인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약서마다 또 뭐 반드시 월말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룰은 없거든요. 그게 그 뭐 원칙이라 그러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날짜는 다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정확히 나눠집니다. 10일, 뭐 그렇습니다. 15일, 15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선불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2월달 월세라고 한다면은 1일날 내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2월 10일까지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정해졌는데 그거를
만약에 2월 10일까지다라고 하면은 2월 11일까지 안 내게 되면 연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계산 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뭐 이렇게 차임 연체하는 거는 뭐 아이 뭐 매달 밀려도 주인이 봐주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3기가 넘으면 바로 그냥 해지 통지하면 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거용 임대차는 조금 이제 차임 연체되면 뭐 해지되고 또 나가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그 상가용 그렇죠. 상가 점포 임대차는 차임 연체가 되면은 상당히 불이익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 그러면은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3기, 그 다음에 주거용은 2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어쨌든 그게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3기, 2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임기 연체되는 시점 그걸 딱 따져서 어떤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그 해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해지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돈을 집어넣어요. 임차인이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아, 3기 이제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 가액이 초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지를 꼭 시켜야 되겠다.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신뢰관계가 없다. 제때 주는 때가 없다. 주는 때도 없고 더럽게 쓰고 뭐 이상한 그렇죠. 소문 나고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딱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은 빨리 행사하셔야지. 만약에 세입자가 또 돈을 넣어버려요 그 사이에 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은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급박하네요. 그렇죠. 딱 모였다가 탁 넘겼을 때 바로 그냥 해지한다고 딱 통보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해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지는 지금 내가 해지하는 시점에 그 3기 내지 2기의 연체가 있는 상태여야만 해지가 된다는 거죠. 진짜. 또 이제 뭐 다른 식의 이제 그 요건도 있는데요. 그 우리가 해지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가 지금 이만큼 되고 있는 3기, 2기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해지가 되지만 과거에 3기 연체 또는 2기 연체가 됐었던 적 그런 사실 너 벌써 옛날에 3기 연체가 됐었지 않냐 또는 2기 연체가 됐었지 않냐 그런 거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갱신요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상가 임차인도 뭐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주거용 임차인도 지금 2년 한 번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갱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3번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2번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주거용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갱신할 수 없는 갱신 요건이 제한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임차인은 지금 현재 3번 연체 또는 2번 연체가 아닌 상태라도 과거의 임대차 기간 도중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 사실 가지고 갱신 요구권 자체가 이제 제한되는. 저 월세 밀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기 연체냐라고 하는 그 개념도 정확히 잡으셔야 되고 또 몇 기 연체 해지를 위해서는 몇 기 연체 상태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연체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은 요런 불이익을 좀 부담한다. 그런 개념을 조금 갖고 계셔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상가에 그러면 계약갱신 그렇다 치고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회수도 차임 연체가 있으면 그렇죠. 권리금 회수도 그 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로 그대로 준용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도 안 돼. 지금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그 연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도록 2기 정도까지만 하고 좀 계속 돈을 어렵게 마련하더라도 해야만 임차인이 좀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는. 와, 그럼 요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어려운 임차인들이 많아서 법에서 이제 6개월인가 한번 유예시켜줬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 그랬어요. 상가임대차법법에 특별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허용해줬죠. 그렇게 허용해줬어도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조금 임대차 관계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